70대가 되면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할 일이 없다고 생각되시나요? 예전처럼 바쁘게 일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도 다 성장해서 챙길 일이 줄어든 지금 시간이 많아졌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무료하다고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를 보낼지에 따라 노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무료한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6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하루하루를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침에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이 활기차게 바뀝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 햇빛을 쬐는 것이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가벼운 걷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뇌 기능도 활발하게 만듭니다. 공원이나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개운해집니다. 걷는 동안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친구와 함께 걸으면 운동도 되고 대화도 즐길 수 있어서 무료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바쁜 아침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주변을 구경하며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자연이 있는 곳을 걸으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걷기라도 하루 습관으로 만들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피곤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조금만 걸어도 하루 종일 몸이 가볍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실내에서 가볍게 걷는 운동을 해도 좋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걷는 습관을 들이면 하루가 더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남은 하루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한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몸을 깨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관절이 뻣뻣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몸이 부드러워지고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목과 어깨를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몸이 개운해집니다. 손목과 발목을 돌려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허리를 부드럽게 돌리거나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하면 척추 건강에도 좋습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도 하루 5분에서 10분 정도 꾸준히 하면 큰 효과가 있습니다. TV를 보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앉아서 다리를 번갈아 들어 올리는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작은 동작이라도 반복하면 근력이 유지되고 관절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면 무릎 통증도 줄어들고 걸음걸이가 더 가벼워집니다. 몸을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식욕도 좋아지고 소화도 원활해집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하루 종일 피곤함이 덜하고 몸이 가뿐해집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에 하는 스트레칭은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음악을 들으며 가볍게 춤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춤은 가장 쉽고 즐겁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가볍게 몸을 흔드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음악과 함께하는 움직임은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춤을 추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몸이 뻣뻣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천천히 움직이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부담이 없습니다. 리듬에 맞춰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해소됩니다.
가벼운 손뼉치기나 박수 운동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몸을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생기고 활력이 넘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어렵다면 노인문화센터나 동호회에서 함께 춤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벼운 춤 동작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인지 기능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 춤을 추면 체력도 좋아지고 유연성도 향상됩니다. 여러분은 평소 음악을 들으며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몸을 움직이며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건강한 정신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미술, 글쓰기, 공예 같은 취미는 손과 머리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두뇌 활동에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표현력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한 줄씩 짧은 글을 써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공예 활동은 집중력을 높이고 손의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성취감을 주고 작은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색칠하기, 도자기 만들기, 뜨개질 등 다양한 취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을 활용하면 쉽게 배울 수 있는 강좌도 많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무료했던 시간이 즐거운 시간으로 바뀝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직접 해보면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면 성취감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취미를 찾아서 도전해보세요. 책 읽기는 가장 좋은 두뇌 운동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독서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 다양한 지식을 쌓을 수 있고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소설을 읽으면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자서전을 읽으면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 관련 책을 읽으면 노후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눈이 피로하다면 오디오북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라디오를 듣거나 팟캐스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 중 하나이며 하루를 알차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책을 읽고 감상문을 써보면 기억에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책을 추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한 페이지라도 읽는 습관을 가지면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책을 읽은 것이 언제인가요? 오늘부터라도 책 한 권을 골라서 읽기 시작해 보세요. 책을 읽는 습관이 무료한 시간을 지적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생활에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면 친구, 가족과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통화로 손자, 손녀와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면 다양한 취미 생활과 건강 정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같은 기본적인 기능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진을 찍고 편집하는 법을 배우면 추억을 더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배우면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활용하면 필요한 물건을 집에서 쉽게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노인을 위한 스마트폰 강좌도 많아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무료한 시간을 더 유용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두뇌 운동도 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천천히 익히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얼마나 활용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배우면서 디지털 세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우울증 위험이 줄어들고 더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다리기만 하면 연락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먼저 연락을 하는 습관을 가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가족이나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도 잘 지내?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영상 통화를 활용하면 더 생생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으며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은 두뇌 활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먼저 연락하면 귀찮아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반가워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면 상대도 더 자주 연락을 하게 됩니다. 매일 한 사람에게라도 연락을 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은 노력이지만 여러분의 하루가 훨씬 따뜻하고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먼저 전화해보며 소중한 인연을 유지해보세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동호회나 지역 모임에 참여하면 새로운 친구를 사귈 기회가 생깁니다. 다양한 관심사에 맞는 모임이 많아서 취향에 맞는 활동을 찾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독서 모임, 산책 모임, 요리 동아리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도 무료 강좌나 모임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무료함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가보면 생각보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임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외출하는 기회도 늘어나고 생활이 활기차집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면 더욱 의미 있는 관계가 됩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관심 있는 모임을 찾아보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봉사활동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도 큰 의미를 더하는 활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남을 돕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자기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 돌봄 활동, 환경 정화 활동, 도서관 봉사 등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관계도 형성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면 보람을 느끼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손주들을 돌봐주거나 후배들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는 것도 일종의 봉사입니다.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면 자기 자신도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노년을 더 활기차게 보내고 싶다면
작은 봉사활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참여해보면 생각보다 쉽고 재미있는 활동도 많습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곳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남을 돕는 활동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나눔을 실천하며 더욱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요리는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활동입니다.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면 창의력이 자극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매일 같은 음식을 먹기보다는 한 가지씩 새로운 요리를 도전해 보세요. 예를 들어 건강한 채소 요리나 색다른 반찬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다양한 요리 레시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리하면서 음악을 틀어놓거나 TV를 보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요리를 하면 손을 많이 움직이게 되어 자연스럽게 운동 효과도 있습니다. 손으로 재료를 다듬고 냄새를 맡고 색감을 보는 과정이 뇌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을 위해 요리를 하면 더욱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요리를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음식을 먹으면 건강도 챙기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 보셨나요?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 새로운 요리를 배워보면서 색다른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음식 선택이 더욱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산다고 합니다. 너무 짜거나 기름진 음식보다는 담백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 두부, 닭고기 등을 섭취하면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섬유질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루 1리터 이상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피부도 건강해집니다. 커피나 단 음료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간단한 건강식을 챙겨 먹으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활력이 생깁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면 더 즐겁고 효과적으로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식습관을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식단을 계획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해 보세요. 다음으로 식사를 더욱 즐겁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자서 식사하는 것보다 함께 먹을 때 더욱 맛있고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을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니라 대화와 소통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가족이 멀리 있다면 이웃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네 친구들과 간단한 음식을 나누거나 번갈아 가며 요리를 해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은 음식뿐만 아니라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혼자서도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예쁜 접시나 컵을 사용해 보세요. 식탁을 조금 더 꾸미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TV보다는 음악을 틀어놓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천천히 즐기면서 음식의 맛을 음미하면
더욱 만족감이 커집니다. 여러분은 주로 누구와 함께 식사하시나요? 혹시라도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많다면 가끔이라도 함께 식사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한 끼라도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다음으로 소소한 일상을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가까운 곳에서 새로운 장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는 것이 두뇌 건강과 기분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면 새로운 마음으로 방문해 보세요. 평소 가보지 않은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전통시장이나 백화점에 가서 구경하는 것도 작은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마을을 걸으며 골목골목을 탐방하는 것도 색다른 재미를 줍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소소한 일상을 기록해 보는 것도 여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식당을 정해서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여행 기분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는 것도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같은 길만 걷기보다 한 블록만 다른 길로 돌아가도 색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만의 산책 루트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작은 변화들을 발견하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길을 자주 걷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길을 걸으며 소소한 여행을 즐겨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물관, 전시회, 문화행사 참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적인 활동을 하면 무료한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박물관과 전시회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좋은 장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예술과 문화를 접하는 것이 정신 건강과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미술관을 방문하면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며 감성을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역사와 전통에 대해 배울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문화 행사나 축제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동네에서 열리는 작은 행사도 찾아보면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독서 모임이나 강연회에 참석하면 지적인 자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가 많으니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친구나 가족과 함께 가면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도서관에서 열리는 문화 프로그램도 좋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박물관이나 전시회를 방문한 적이 언제인가요? 오늘부터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문화 공간을 찾아가 보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소소한 경험 하나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화 감상과 음악으로 감성을 채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는 것은 무료한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음악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클래식 음악이나 재즈를 들으면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색다른 이야기와 감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옛날 명작 영화를 다시 보는 것도 새로운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 다양한 지식을 얻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코미디 영화를 보면 웃음이 나고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영화관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집에서 편하게 감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양한 영화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감동 깊게 본 영화나
음악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영화 한 편을 감상하며 감성을 채워보세요. 작은 문화 활동 하나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작은 목표를 세우면 하루가 의미 있어지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은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목표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한 일이라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동안 걸음수를 채우거나 책 한 장을 읽는 것도 좋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꼭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정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목표를 이루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하루가 더욱 활기차게 변합니다. 작은 목표를 꾸준히 실천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삶의 질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일주일 동안 실천할 목표를 미리 정해두면 더욱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작은 보상을 주는 것도 좋은 동기부여 방법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하루로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목표를 세우면 신체적으로도 더 좋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종이에 적어두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생활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하나씩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하루를 기록하는 습관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루를 기록하는 것은 무료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나 감정을 글로 정리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꼭 긴 글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짧게 하루의 느낌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 노트를 작성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할 일을 하루에 3가지씩 적어보면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기록을 보면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어렵다면 스마트폰 메모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전의 기록을 돌아보면 나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습관은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두뇌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진과 함께 기록을 남기면 더욱 특별한 추억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기록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일기나 감사 노트를 작성하며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 보세요. 작은 기록이 시간이 지나면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취감을 높이는 도전 과제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전하는 습관은 삶을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은 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다고 합니다. 도전 과제는 크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지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매일 30분씩 걷기 같은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나 취미를 배우는 것도 좋은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리를 배우거나 한 달 동안 책 3권 읽기 같은 도전을 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도전하면 더욱 재미있고 지속하기 쉬워집니다. 목표를 정한 후 달성할 때마다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목표를 이루다 보면 점점 더 큰 도전에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도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면 더욱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신가요?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를 하나 정해서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에게 맞는 도전 과제를 설정해 보세요.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료한 하루를 보내는 대신 의미 있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소개한 6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실천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무료한 하루를 활기찬 하루로 만들어 보세요.